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어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어는 깨달음 한 번이면 1등급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국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이론이나 개념을 가르치는 비중이 적습니다. 주로 독해, 원리, 방법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 독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국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원칙은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읽는다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글을 맹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이해 없이 빠른 시간에 글을 읽는 것인데요. 내가 만약에 지문을 읽는 속도가 일정하고 지문을 읽는 시간보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길다면 맹목적으로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글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은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다고 하는지를 끝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글을 읽다 보면 앞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특정 문장이나 특정 단락에선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겠죠. 당연히 지문을 읽는 시간이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길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대원칙으로 삼으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 절대 그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달라는 건데요. 2015년 수능 과학제재에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슈퍼문, 원지점, 근지점, 겉보기 지름, 원일점, 근일점 등 다양한 개념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과연 우리는 떠올리면서 글을 읽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없죠. 다른 달인데 슈퍼달이래요. 뜻 볼까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이랍니다. 굳이 외울 필요 있나요? 슈퍼문이라는 단어도 슈퍼문의 뜻도 되게 쉽게 기억에 남죠? 원지점, 근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 근이라는 단어 뜻 모르나요? 원, 멀다, 근, 가깝다죠? 앞에 문장 볼까요?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라는 것은 지구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다시 단어 뜻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에서부터 가장 먼 지점, 지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되셨나요? 그러면 원일점, 근일점 정말 쉬워지죠? 1의 뜻만 알면 됩니다. 근데 앞에 문장을 봤더니 태양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네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을 의미하겠죠. 마지막으로 겉보기 지름 한번 볼게요. 지름은 지름인데 겉으로 보는 지름입니다. 겉보기요. 그럼 반대말 무슨 생각 들죠? 실제 지름이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 겉으로 보이는 지름이구나. 실제 지름과는 다르겠구나 생각 드시죠?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읽기는 절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렵고 복잡한 문장일수록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서 읽는데요. 사실 어렵고 복잡할수록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 지문의 26번 문항인데요. 딱 봐도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차를 몰라 했는데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문장의 구조 보여드릴게요. 없다면 때보다 때의 조차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조건 버리고 가보겠습니다. 서술어 볼까요? 중심 정보예요. 조차가 더 크다죠? 조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와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슈퍼문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다른 포인트는 1월과 7월이죠. 2번 선택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없다면 때보다 때의 조차가 더 크다. 역시 조차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 찾아야 되겠죠. 근지점, 원지점. 명확한 포인트가 보이죠.
좀 다른 형태의 문장 구조 보여드릴게요. 4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더 커지면 조차가 조차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서부터 가는 게 쉽습니다. 20률 변화 전에 1월의 조차보다 커진답니다. 그럼 뭐가? 얘랑 대응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20률이 더 커지면 20률 변화 전의 조차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뒤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사실 지문이나 보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문장 자체는 이러한 구조로 읽어줄 수 있겠죠? 이 연습을 진행해 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문장일수록 순차적으로 읽는 대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문장을 자꾸 한눈에 파악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언급했듯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주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세 번째는 화제와 배경 지식은 절대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 기억할 정보를 구분해내야 한다. 제가 오늘은 독해의 기본이라는 느낌으로 비문학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시든 소설이든 다 동일합니다. 각 갈래별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주제의 형성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정보들은 기능 위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동일한 지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제가 되게 명확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죠.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슈퍼문이고요.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글의 화제 뭡니까?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 이 내용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가본다면 슈퍼문의 정의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슈퍼문의 정의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두 번째 단락을 읽느라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가 됐던 화제를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조건문도 2개씩이나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정말로 열심히 읽다가 첫 번째 단락에서의 화제는 다 잊어버리고 세 번째 단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있죠. 근지점이나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고. 그러니까 이 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끼면 그 내용을 파악하느라 화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나가는 능력이라는 거 반드시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글 읽기는 절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문장 읽기랑 유사하죠. 얘는 어떤 의미냐? 글을 읽으면서 자꾸 앞으로 되돌아가 달라는 뜻입니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문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진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건문이다. 외워야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앞의 문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앞의 문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조건문을 보고 나면 다시 앞의 문장을 읽으면서 2개의 문장을 엮어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눌 거죠. 그러면 분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분자가 작아질수록 값은 작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같이 엮어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기억에 남기도 훨씬 쉽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구의 공전궤도에서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도라는 보조사죠. 도라는 보조사가 사용됐다는 것은 앞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진행됐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구의 공전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지?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머릿속에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되돌아가서 이 궤도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 단락에 보시면 달의 공전궤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것이 이상입니다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발 되돌아가세요. 많은 친구들이 지문의 앞부분을 되돌아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죄악시 여기는데 절대 아닙니다. 계속 기억이 안 난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서 정보를 연결해 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글을 읽는다라는 목적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앞부분으로 되돌아가면서 정보 확인해 주세요. 총 4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느껴지십니까? 이건 아무리 이쪽에서 강조를 해봐야 스스로 진짜 그렇네?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글이 쉽게 읽히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하는 것들입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내용들이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 기존의 방식보다 이 방식이 훨씬 독해가 잘 된다는 걸 한 번만 느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독해가 상당히 수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표현으로 4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플러스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재의 특성에 따라 글 읽기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과목별로 학습을 해왔던 방법을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달라는 거라서 플러스 알파로 넣어봤고요. 인문제재와 과학제재, 물리제재와 생물제재를 읽는 방법이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 충분히 느끼실 수 있죠. 생물 공부랑 물리 공부를 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윤리와 지리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 과목의 특성대로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비문학을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만 다른 갈래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비문학을 먼저 말씀드린 건 비문학이 독해 연습하기에 제일 좋기 때문일 뿐이라고 앞에서도 언급드렸죠. 비문학에서 시작하여 이 습관을 들인 후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깨달음 수능 하루 전에 얻으셔도 됩니다. 물론 미리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대로 연습을 조금 더 진행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하루 전에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다음 날부터 성적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수능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이 방법이 더 좋구나 라는 그 한 번의 깨달음만 꼭 얻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